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오늘 방송도 신의 한수와 김재원 TV가 함께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신의 한수와 함께 김재원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동교동의 DJ 사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이 나라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신 이 동교동 사저에 대해서 최근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교동 사저는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곳에서 현대사에 많은 족적을 남긴 유서 깊은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기념물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저를 소유자인 삼남 김홍걸 씨가 제3자에게 카페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돈을 한 100억 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집을 다시 나라에서 사서 문화유산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주하던 공간이니만큼 기념물로 보존할 가치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구석이 있습니다. 원래 이 집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마지막으로 거주를 했는데 거주하면서 자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집을 그 장남 홍일, 그 다음에 이남 홍업, 삼남 홍걸이 균변해서 나눠 가지도록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이 민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유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김홍걸 씨가 이것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겠다고 그때 이미 돌아가신 김홍일 씨 빼고 이남인 김홍업 씨하고 자기가 소송을 내서 김홍걸 씨가 몽땅 이 집을 차지하고 그것을 상속세 부담이 뭐 20억 원 가량 한 17억 원 된다고 합니다. 이 상속세 부담이 상속세를 부담하기 어렵다면서 이 집을 카페업자들에게 매각을 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매각 대금은 대체로 한 1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집이 팔렸다고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이 집을 다시 재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앞에 시위도 하고 그동안 뭐 했느냐 이렇게 떠들면서 심지어 박지원 의원은 자기 전 재산을 내놓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와중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집을 국비 즉 대한민국 정부의 돈과 서울시비 그리고 마포구에서 돈까지 내서 이 집을 사들여서 문화유산으로 보존해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김홍걸 씨가 이 집을 만약에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면 그 집을 상속세 부담까지 어려우니까 나라에 내놓을 테니 이것을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다면 그럼 그때는 좀 사정이 달랐을 수 있지만 자기들 돈은 다 빼먹고 심지어는 자기 위에 배다른 형하고 소송까지 해서 그 돈까지 몽땅 빼먹어 놓고 이제 와서 나라 돈으로 되사가라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그 좌파들의 후한무치함과 나라 돈 빼먹는 데는 막 온통 달려들어서 혈안이 되어서 설치는 이런 꼴이 가증스럽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이런 일이 사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차마 제가 입으로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보존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서 그 신안군에 있는 생가를 보존했고 광주에는 또 김대중 기념관과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지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협을 또 길이 또 남겼습니다. 거기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거주했던 일산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도 사실 1995년부터 98년까지 약 2년 조금 넘게 거주했던 2층짜리 집인데 그것도 2020년도에 고양시가 매입을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이라고 해서 이미 기념관을 열었습니다. 그때도
2020년에 와서 그 기념관을 열 때 예산이 한 25억 들고 또 리모델링비로 29억 원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저 저것을 리모델링해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그리고 거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들고 다니시던 지팡이, 뭐 심지어 신발까지 보존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그 당시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위협을 기리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조금 거주한 저택도 이미 나라 돈으로 다 매입해서 기념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물론 그 돈은 고양시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시 동교동에 있는 저택은 사실 그 유래나 이런 면으로는 참으로 그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홍걸 씨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후한무치함에 제가 치를 떠는 것 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넘어갔다고 해서 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분 뿐만 아니라 김홍걸 씨는 더욱이 또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상속세를 부담하기가 어려웠다 이러는데, 김홍걸 씨 그 처음에 재산 등록 과정에서 50몇억 원인가 뭐 재산 등록을 허위로 했다고 해서 그 징계까지 받고 탈당했다가 복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재산 69억 원인가 60억 원 훨씬 넘게 신고를 했지만 그 재산 내역을 보면요,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리팍이라고 하는 한강변의 그 최고의 아파트, 그리고 상가까지 보유하는 부동산 부자였죠. 그리고 그 복수의 아파트, 2채 이상 아파트가 있으면 팔으라고 했더니 그걸 아들한테 증여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그 17억 원 남짓한 상속세 부담이 어려워서 집을 팔아먹었다 하는 이야기도 이야기가 어렵죠. 거기다가 김홍걸 씨 말로는 민주당 측에 권노갑 전 고문이나 박지원 의원 등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런 방구 말도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박지원 의원은 또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해서 마음고의 충신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고 한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달려들어서 숟가락 얹는 정치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됐든 나라 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저택을 인수해서 기념관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김홍걸 씨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대호각성과 그리고 집을 팔아먹은 데 대해서 그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 그 집을 다시 사서 자신들이 관리하게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민주당이 재산이 많으니까 민주당 돈으로 그 집을 인수해서 그 집에 민주당이 뭐 연선을 짓든 무슨 기념관을 짓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죠.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나라 돈을 그 빼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무슨 큰 민주화의 성지처럼 보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공공선에 가까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엄정하게 비판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좌파 여러분들, 제발 좀 피땀 흘려 돈 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의 서민들, 그래서 조금씩 쪼개서 세금 내고 있는 이 땅의 서민들 생각 좀 하시고 나라 돈 빼먹을 궁리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